국민통일방송 북한 여성인권 기획특집 10부작 여성일꾼 성공시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료사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성공 가능성을 키운 탈북 여성 강지현 아이스토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만내기꾼 조경일 작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감탄하는 요리처럼 맛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맛내기꾼 조경일입니다. 네, 우리 강지현 대표님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 저번에 얘기 듣고 그 다음 얘기가 진짜 아이스토리가 궁금했거든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지현 대표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오늘 처음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강지현 대표가 어떤 분인지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지현 대표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정착했고요. 대학에서 의료학을 전공한 다음 패션, 즉 의류 관련 일을 하다가 전문기관에서 회사를 차리는 방법 등을 배운 다음에 지난해 여름 아이스토리라는 의류회사를 창업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 옷에 새긴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QR코드, 즉 QR 부호를 옷마다 부착해서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온라인에서 탈북민의 이야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특별한 판매법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얘기 정리 잘하셨네요, 우리 조경일 작가님. 그 어려운 어려운 거를 참 쉽게 푸셨네요. 탈북민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 옷에 새긴 상품을 생산하고 QR코드, 네. QR 부호를 옷마다 부착해서 휴대전화 갖다 대서 탈북민의 이야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특별한 판매법. 근데 북한에서 QR 부호라고 하면 알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QR 부호라고 하면은. 아직 뭐라고 하죠?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자 같은 건데 그림의 상형 문자? 그런 문자는 북한 분들이 아실까요? 상형 문자라고 하면? 북한에서도 네. 지금 북한의 2,200만 인구 중에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인구가 4분의 1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아마 QR코드를 아마 알 겁니다. 근데 네. 뭐라고 부르는지 아. 그 명칭은 저도 좀 헷갈리네요. 네, 상형 문자 같은 어떤 그림인데 아주 그냥 빽빽한 그 그림을 네. 찍으면 그 갑자기 핸드폰이나 이런 데 사진기에서 이야기가 차례차례 네. 나온다는 이야기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너무 앞서가시니까 설명 근데 너무 잘해주세요, 어. 사이다님. 탈북, 북한 이런 걸 떠나서 저 네. 같은 사람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분야로 앞서가고 계십니다. 네. 탈북민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누구나 똑같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게 되신 건가요? 우리 강지현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저번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개념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 탈북민의 이야기를 패턴화하다 보니 이게 사실 패션이 아니라 하나의 아트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의 작품이라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특허 등록이 가능한 거고 독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패션이다 보니까 독점하기는 어렵고 특허로 내기는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고민을 했죠. 이렇게 아트적인 부분을 또 이제 저희는 탈북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바이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사실 국경이 없잖아요. 네. 네, 아무나 다 이제 네. 어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냈던 게 그 요즘 나오는 NFT라는 그 방식을 도입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NFT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저도 지금 NFT 저도 네. 많이 듣긴 했는데 네. 막연하게 NFT가 뭔지 사실 저도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쵸. 이제 NFT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허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즘 특허를 많이 내잖아요. 독점적인 게 많이 내는데 요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만든 작품에 이제 어떠한 그 블록체인화된 숫자가 이제 바로 생성이 되어요. 그러면은 네네. 그 숫자가 생성이 되는 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입힌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있는 그림을 NF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 조경일 작가 이해됐어요? 언뜻 듣기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해 잘 안 네.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네. 특허권까지는 알아듣겠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요. 나는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이란 말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대체를 할 수 없다. 아, 세상에 남아있다. 단 하나다. 음. 네, 그래서 복제가 안 되게 한 기술에 그냥 아트를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미지를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태희라고 할까봐요. 아니요, 북한에 어떠한 유명한 그 홍영이라는 이제 그런 네.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의 사진을 내가 그냥 캡처를 하면 무단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무단으로 이제 내가 소유를 하지만 만약에 NFT에 그 숫자가 매겨진 그 사진을 복제를 했을 때는 그 복제가 기록이 다 남아요. 네. 누가 어떻게 복제를 했다. 이게 그 네. 기술입니다. 세상이 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이렇게 이 NFT를 통해서 그림도 잘 팔리고 좀 특허화되고 한다면은 이 탈북민의 그림들도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NFT 시장 자체는 음. 사실 이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NFT화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네.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의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대충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사실 보름? 네. 15일 정도? 네, 보름 그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작품에.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많이 걸리는 것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그래픽은 뚝딱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어떠한 이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기술 툴을 저희가 또 개발한 게 있어서 네. 그 툴을 사용하면은 막 10,000개씩 이미지가 생성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NFT 구매하는 소비자 반응 어때요? 소비자 반응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뭐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탈북민 분들에게 이제 약간 창업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NFT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하지만 저희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입을 해주셨고 그분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사실 이게 내가 투자하는 개념이 더 강한데 앞으로는 정말 큰 투자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한다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일단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특히 그 해외 소비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구입해 가세요? 저희는 이제 패션 쪽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시고 독일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시고요. 네. 이제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네. 어세스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지금 콘텐츠를 막 모아놓고 있어요. 이제 한 번에 하려고 아직 많이 많이 올리지는 않아서 이제 곧 올리지 않을까. 굉장히 네. 글로벌한 기업이네요. 그러네요. 네. 소비자들도 예. 영국, 미국, 독일이라니 대단하십니다. 네. NFT 쪽은 확실히 좀 네. 그렇게 되어 글로벌하다.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더 반응이 그쪽이 좋다. 조금 더 많아서 뭐 앞으로 이 NFT에 더욱 매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매출 목표나 뭐 전략 같은 거 좀 약간 공개해도 될까요? 사실 전략이라고 하면은 네. 저희는 확실히 가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전략이면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요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강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한 2, 3년 사이에 네. 매출 100억을 내고 싶다. 오. 왜냐면 NFT 쪽은 사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만 갖고 네. 있습니다. 100억이라니 제가 잠깐 잘못 들었나 싶은데 100억이요. 야, 이게 100억이면은
달러로 한 730만 달러 그 정도 네. 되는데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러면은 엄청난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 2년 만에. 그러니까요. 목표를 와. 일단은 달성할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높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한 작품에 막 50억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네. 가치가 다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강지연 대표가 회사 운영하는 뭐 기업 이념 바로 여기 이 혼이 담겨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지키는 철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호를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이 지금은 한 2명 정도 있는데 2명이서 그 많은 일을 해요? 초반에는 좀 많았다가 최근에는 네. 이제 뭐 콘텐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서 음. 저 포함 3명인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상하 관계를 아예 없앴어요. 그러고 이제 이름에 아무개님, 지연님, 경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냥 좀 스스럼 없이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별론 것 같아요. 좀 요런 분위기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게 철칙의 첫 번째 네. 벽을 허문다. 네. 음. 저희는 무조건 뭐 대표님 아니에요. 지연님 막. 네. 회사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밥도 같이 먹고 일도 네. 되게 편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멋진 의상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성공한 사업가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백두산 올라가서 그 패션이라는 거를 정말 찢은 청바지를 통해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으셨는데 북한에 있을 때 특별한 꿈이 있으셨나요? 그때부터 그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방송을 아마 보셨다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15살 때 백두산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되면서 다른 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한에 와서도 바로 이제 패션을 전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전공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쉽게 이제 빨리 좀 찾았던 것 같고 그냥 이게 내 길이다 네.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지금 조금 후회해요. 지금 네, 후회해요? 네, 아니 네. 좀 다른 공부도 해봤을 걸 아. 아니면 고민을 조금 더 해봤을 걸 이제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경제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때 경영학과도 조금 갔어야 했나 경제학과도 네네. 갔어야 했나 뭐 요런 자그마한 후회 정도. 네.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이 패션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러면 벌써 다 성공하고 다음 길 가려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만큼 호기심이 원래 많으셨어요? 네. 옷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제 네. 이게 결국 제가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 경영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언제 오셨고 언제부터 그런 꿈을 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온 지 좀 됐어요. 네네. 2010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고요.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패션은 이제 15살 때부터 쭉 좋아했었고 네, 지금도 좋아는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창업 준비부터 사업체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건 꼭 북한 청년들도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북한 청년들도요. 굉장히 많죠.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 2가지 정도로 추리자면은 저는 이제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는 그냥 좀 많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거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다들 막 장마당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이러는데 그분들도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그냥 편하게 옮길 수 있는 캠퍼스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2번째로는 이제 자유인 것 같아요. 뭐든 할 수 있는 자유. 네. 네.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북한에도 장마당 있고
그 장사하는 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두 분 뭐 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하고. 그렇죠. 예. 저는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마당 1세대인데 고난의 인군 이후에 했는데 굳이 비교해 보면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한 셈이죠. 아, 그러네요. 네, 저희 동네에서 값싼 물건을 사서 다른 동네 가서 비싸게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그때 그런 장사와 여기 와서의 그 창업하고 사업하는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간접적으로 봐도 참 선배는. 장사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 한국은. 네, 예, 그쵸. 예,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 북한 친구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요? 장사하기 좋은 동네. 아, 아무나 장사. 할 수 있는. 북한에서 그때 장마당은 아무나 나와가지고 장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로 좀 알고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네. 규제가 많죠. 규제가 많기도 한데 네. 여기서는 장사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정부, 민간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교육 지원도 해주고 네. 무료로 컨설팅 상담도 해주는데 북한에서는 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네. 적어도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인프라가 잘 네. 되어 있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꿈을 꾸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북한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가? 내가 계획하는 일, 꿈꾸는 일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제도적 지원이 없는데 그래서 북에서 갖고 있던 꿈을 한국에 와서야 이룰 수가 있는 거고 또 한국에서는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말씀 잘하신다. 그렇다면 강지현 대표가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생활을 하고 창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좀 규제가 있고 이래서 작게 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근데 장사죠 뭐. 그쪽에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앞으로 꿈이 더 해외로 또 세계화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강지현 대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성공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인 성공이랑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이제 성공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토리 했을 때 딱 아이스토리 그러한 회사 이렇게 알아보는 게 성공이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그런 성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스토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회사야. 탈북민을 돕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같이 알고 있다면은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2년 안에 1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인데 앞으로 계획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벌면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뿐만 아니라 다른 창업가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갈 수 있게 세금을 일단 많이 내고 싶고요. 그러고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아니라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큰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지현 대표가 성공한 모습이 눈에 아주 선합니다. 이제 우리 공통 질문 좀 드릴 시간이죠? 네.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지금까지 네. 많은 일들을 또 해왔고 꿈도 다시 당차게 많으신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무엇일까요? 경험이다. 경험. 좋네요. 네. 지금까지 했던 거는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정말 이루어 나가는 것들만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경험도 참 많은 경험이 있는데 경험을 경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네. 우리 강지현 대표는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10차례에 걸쳐서 5명의 탈북 여성을 만났는데요. 탈북민으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는지 우리 조경일 작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5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정말 따라 배우고 싶을 만큼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신 분들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동기부여도 되는데요. 특히 저는 또 남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 어머니를 보면서 또 누이를 보면서 또 여성분들을 보면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이 한국에서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라면 제가 만약 여자로 태어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많이 배웁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출연자는요, 배고픔에 시달리다 도망강을 건너거나 자유를 그리며 국경을 넘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는 등 암흑 같은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요, 북한을 떠나 온갖 고생을 했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꿈을 찾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떠올리기조차 힘들었던 그 꿈,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지은 한의사, 이순실 대표, 김희연 대표, 그리고 이은영 대표와 오늘 출연한 강지연 대표까지 슬기롭게 성공한 여성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5명의 여성 일꾼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북한도 하루빨리 이 굶주림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일방송 북한여성인권 기획특집 10부작 여성일꾼 성공시대, 지금까지 진행의 통일 전문 방송은 김희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기꾼 조경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나기꾼 조경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